근초고왕은 지금껏 초고왕계 또 고위왕계로 나뉘어서 싸우던 권력 다툼을 종식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던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오히려 백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를 과감히 실행에 옮겼죠. 그런가 하면은 고구려와의 싸움에 대비해서 옆에 있는 신라 또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갖는 등 대외 관계를 강화했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끈끈한 관계를 수립해서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백제와 외와의 그런 친밀했던 관계를 이때부터 수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꿀이에요. 우리 역사엔 시대를 빛낸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엔 아버지 못지않은 명석함 또는 용맹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빛낸 그런 아들들, 왕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잘 이끌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고려를 세운 왕건, 또 조선을 세운 이성계, 왕위에 오르기 전 그들은 각각 전장을 누비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숱한 전쟁 속에서 아버지를 보필했죠. 대표적인 아들이 고려 태조 왕건의 장남이었던 왕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용맹함으로 전장을 누비면서 아버지를 도와 숱한 전공을 세웠죠. 훗날 이들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은 달랐지만 각각 고려 2대 임금 희종, 조선 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의 태종 같은 경우에는 훗날 조선이 세워지고 왕자가 된 뒤에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으로 가볼까요? 조선 4대 세종 때에는 아버지를 도와 수많은 연구에 참여하고 그 결과 치국이를 발명하기도 했었던 세자 이향이 있었습니다. 이 세자 향은 훗날 조선 5대 문종으로 즉위하죠. 만약에 문종이 몸이 건강해 오래 살았더라면 세종시대와 같은 그런 문화의 흐름을 더 오래 볼 수 있었겠지만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를 빛낸 때는 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던 조선 제14대 선조임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백성들을 다독이고 또 의병을 장려하면서 나라를 구해낸 일이 있었고요. 세도 정치로 나라의 망조가 들었던 23대 순조 때는 이 아들 효명세자가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잠시 대리청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몸이 좀 안 좋을 때 잠시 세자에게 왕권을 주고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세도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힘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잠시나마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자, 보이시죠? 효명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조시대의 절반은 효명세자의 치세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였던 이 순조 역시 그런 아들을 믿고 아들의 대리청정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보다 앞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왕위엔 오르지 못하고 영원히 왕자로만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삼국시대로 돌아올까요? 지난 시간 고구려 때 잠시 이야기했었죠. 16대 고국 원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구부는 기골이 장대하고 매우 용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연나라에 잡혀있을 때 인질 협상을 하러 연나라에 가기도 했었고 또 아버지의 명을 받아 백제군과 맞서 여러 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훗날 고국 원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17대 소수림왕으로 즉위하죠. 이번 시간에 만나볼 왕도 이런 과정을 밟아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 만나봤던 백제 최고 임금 근초고왕. 그를 도와 수많은 전쟁에서 고구려와 맞섰던 왕자 휘수가 375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14대 근구수왕으로 즉위합니다. 근구수왕, 지난 시간부터 계속 휘수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휘수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구수, 또 귀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버지였던 근초고왕이 5대 초고왕을 본받아 이 근자를 붙였듯이 가까울 근자를 붙였었죠.
이 자기 역시 6대 구수왕의 이름을 따 그 앞에 근자를 붙였습니다. 근구수왕은 이미 태자 시절부터 전쟁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실 근초고왕 시절 고구려와의 전쟁은 왕이 직접 나섰다기보다 실질적으로 태자였던 근구수왕이 주도한 게 많았었는데요. 369년 고구려가 치양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를 막아낸 것도 당시 태자 시절의 근구수왕이었고, 또 2년 뒤 371년 고구려가 재침했을 때도 근구수왕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막았고요. 뒤이어 평양성으로 진격해 고국원왕을 죽게 했었던 전투 역시 이 근구수왕의 지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인 삼국사기를 비롯해 중국사서인 위서에 보면 당시 전쟁을 지휘했던 근구수왕의 업적이 뚜렷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 근초고왕 시대였지만 역사에 이 왕자, 피수, 구수가 전쟁을 지휘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고구려와의 전쟁은 대부분 이 아들 근구수왕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근초고왕이 노환으로 누워 있었던 375년 고국 원왕을 잃고 백제에 대해 서력의 기회만을 노리던 고구려가 이 고구려를 다스리던 왕이 소수림왕이었죠. 국경지대인 수국성을 침공해서 이를 빼앗은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초고왕은 세상을 떠났죠. 이에 대해 다시 수국성 탈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근구수왕은 재위 3년이었던 377년 다시 한번 고구려를 향한 공격에 나섭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곡성을 탈환하는 건 물론이고 과거에 그랬듯이 다시 한번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을 또 한번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과거에 공격해서 성공을 거둔 그런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근구수왕은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로 그때와 비슷한 시기인 겨울을 택했습니다. 겨울하면은 이미 추수도 끝난 시기라 백제에는 참전할 군사들도 많았고 군량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반면 이 당시 고구려에는 가뭄, 전염병 이런 재난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곡성을 탈환하기 위해 이때 근구수왕이 3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결국 평양성 공략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과거에도 치욕을 당했던 고구려가 어떻게든 이 평양성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었겠죠. 결국 백제군은 공격 한 달 만에 퇴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려군 역시 가뭄, 전염병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퇴각하는 백제군을 더 공격하진 못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후 380년부터는 백제에도 자연재해가 닥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또 땅이 갈라지는가 하면 2년 뒤인 382년은 심한 가뭄과 흉년까지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국 모두 자연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은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근초고왕 초기에 보면 왕비의 친척이었던, 그리고 진씨라고 되어 있죠. 왕비의 친척이었던 진정이 정사를 독점하고 백성들을 상대로 온갖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구수왕 시대 역시 처가 사람이었던 진고도에게 정사를 맡겼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진씨 집안이 왕실의 외척으로서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사를 외척한테 다 맡기고 왕은 뭐 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기록도 대륙백제에서 근거를 찾게 됩니다. 드넓은 대륙백제와 한반도 이 모두를 왕이 혼자 다스리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한반도는 외척이었던 진고도에게, 그리고 자신은 대륙백제를 경영했을 거란 그런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근구수왕 때 역시 근초고왕에 이어서 이 고구려와는 늘 전쟁이었지만 그 이외에 신라, 또 가야, 외와는 늘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와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적을 열어두어서 좋을 건 없었겠죠. 근구수왕은 아버지만큼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근초고왕은 약 30년 가까이 재위했었는데요. 여러 기록들을 볼 때 재위 후반기에 이 근구수왕은 장시간 지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재위 10년이었던 384년 4월 세상을 떠나고 맏아들 침류왕이 즉위하게 되죠. 보통 백제에 보면은 이 왕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왕비가 있었을 것으로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드물게 근구수왕의 경우에는 부인의 그런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아이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이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 침류왕일 것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